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립된 이후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플루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이 선언된 사례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2020년 코로나19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경보단계를 1에서 6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에게 안전한 상태, 2단계는 동물 사이 전염 이후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 3단계는 동물 사이 전염을 넘어 사람에게도 전염된 상태, 4단계는 사람 간 전염이 시작된 초기 상태, 5단계는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전염됐고 전 세계 유행병이 될 수 있는 초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6단계가 바로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이 된 시기를 뜻하죠. 4단계를 유행이란 의미의 에피데믹이라 칭하는데 감염병 전파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유행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가 바로 에피데믹에 해당되죠. 가장 위험한 6단계 팬데믹은 대유행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팬이 모두를, 데믹이 사람을 뜻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전염된다는 뜻인 거죠. 팬데믹은 유행병에 걸린 환자의 수보다는 유행병이 전 세계 어느 정도로 전파됐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매년 수십만 명을 사망케 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만약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유행하고 있다면 이를 팬데믹으로 규정하지 않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이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포털 사이트에서 확진자 수를 검색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속에서 일상을 보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죠. 얼마 전 흑사병 영상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코로나는 갑작스러웠지만 우리는 변화를 맞이한 당사자이기도 했고 대부분의 체감이 일상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각자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직장인은 재택근무, 외식 문화보다 배달이 더 활성화되었고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이 급증했죠.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이네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일상의 변화 수준이지만 전부 합쳐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아니 벌써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바뀐 세상에 대한 책과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코로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우리의 일상을, 세상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코로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우리와 사회를 바꾸어 놓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019년 12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타납니다. 당시 우한시 보건위원회가 원인 불명 폐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원인 불명 폐렴이라고 불렀죠. 원인 불명 폐렴은 말 그대로 원인 불명이었기에 이 정도로 위험하다, 전염성이 강하다도 규정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2003년 중화권에서 인면피해를 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7명이 발생했다라는 병원 문건을 얻게 된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의사 리원양은 원인 불명 폐렴의 확산을 우려하며 2019년 12월 30일 동료 의사 7명과 함께 SNS를 통해 위험 상황을 알리고 널리 전파하려 했죠. 이때 제대로 위험성이 알려졌다면 또 모릅니다. 팬데믹까지는 안 갔을지도 말이죠. 중국 정부는 리원양과 동료 의사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들에게 관련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체포당할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리원양을 공안국에 소환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서명하도록 시키죠. 그렇게 코로나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공식적인 첫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20년 1월 7일 중국 중앙 텔레비전은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일으키는 이 병원체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하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며 사람의 적응에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만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로 넘어온, 즉 종간 장벽을 넘어온 동물
동물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죠. 사람의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다양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우한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건가 보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한 시장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 중국의 명절 춘절을 통해 우한을 넘어 중국의 다른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20일 베이징시에 2명, 신전시에 1명을 포함하여 약 140명의 새로운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2월 10일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의 약어인 코비드-19으로 이름을 확정하며 코로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코로나19가 우한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도 사용됐지만 지역 및 인종 차별과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서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굴어버리면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뭐든지 정도껏해야 하죠. 어쨌든 명칭이 정해지고 약 한 달 뒤인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2월 중순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 3월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퍼졌거든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의료체계는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각국의 대처도 엄청나게 달랐죠. 스페인은 개인 병원을 비롯해 모든 영리, 비영리 민간 병원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물론 의료의약품 제조사들까지 정부 통제를 받게 했죠. 미국과 유럽은 명색이 자유의 상징인데 국유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반발이 거세일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의료시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4월에는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사망자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공공방역을 위한 락다운 조치, 즉 봉쇄 조치가 내려지는 나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었죠. 친구와의 만남도 식당에서의 외식도 공연이나 영화 같은 문화 생활도 심지어 학교에 등교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이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립되었고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2019년 12월에 우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이었죠.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020년 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기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도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악몽이 시작되었죠. 이 시기에 확진되는 건 거의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지식도 백신도 없던 시기라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 동선이 뉴스를 통해 낱낱이 까발려져 전 국민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야 했으니까요. 특히 유흥업소에 갔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내 망신 개망신이었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개학이 연기되다가 결국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방식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회사들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주로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한국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고작 43일 만에 감염자가 5,000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세계 2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감소되는가 싶었다가도 알파, 베타, 델타 등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차례 등장하며 전 세계인이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온갖 가짜뉴스도 넘쳐났고요. 그러다 2020년 12월 2일 영국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한 뒤 12월 8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은 10년 가까이 걸릴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데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약 10개월 만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빠르게 한 것이지만 이는 곧 안정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 도는 원인도 되었죠. 코로나 백신이 오히려 코로나보다 위험하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두통과 근육통, 오한, 부종,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결코 적지 않았죠. 참고로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 조금 쫄리기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정부에 의해 정신이 조종된다거나 코로나 백신에 괴생물체가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떠돌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보강된 의료시설과 의료진, 접종일 확산으로 인류의 대응력이 향상되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하면서 치사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에 걸려도 공포에 떨기는커녕 그러려니 하며 입원이 아닌 자가 치료를 하고 여태
이렇게 안 걸린 사람이 더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으로 보이는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2023년 5월 WHO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선언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마침내 풍토병인 엔데믹 단계로 전환된 것이죠. 코로나19는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두렵게 하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 즉 코로나19가 끼친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언제나 재난을 겪을 때마다 그 끝에는 결국 진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과 사회의 저자 프랭크 M. 스노덴 예일대 교수는 전염병이 전쟁, 혁명, 경제 위기를 겪는 것 못지않게 강력한 사회적 진화를 이룬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는 의학 및 공중보건의 발전을 가져왔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죠.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민단체가 자기들끼리 외치는 말 수준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일반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했죠. 기술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원격 진료 도입이 가속화되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는 등 세상은 기술적 사회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반면 온라인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고요. 조금 미래의 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IT 기술들도 전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금융도 스마트 뱅킹과 핀테크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IT 업계는 더 빠르게 새로운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죠.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전부터 쓰던 건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40대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보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이후 유튜브에서도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급성장을 했죠.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부르지만 뉴노멀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뉴노멀 시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단어인데 사회 경제적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생겨난 일상이 일반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뉴노멀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술과 환경,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